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입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지난달 1000명대에 달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증가한 상태로 새해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62명 늘어 누적 7만 2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536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26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48명, 그리고 경기 189명, 인천 20명 등으로 수도권이 357명이고요. 비수도권에서는 179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7만 명이 넘어선 수치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하루 평균이 약 628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 평균 593명으로 6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여전히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새인데 이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쭉 문제가 됐던 시설들 또 집단들 결국은 또 요양병원, 종교시설 이런 데서도 역시 오늘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는 전날까지 총 21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성동구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기도원을 중심으로 최소 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집단 감염도 전국으로 퍼지면서 지금까지 57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예, 백신 접종 소식도 살펴보죠. 네, 방대부는 오늘 대부분의 백신이 2회 접종인 점을 감안해 성인도 올해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한 신속한 예방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 방역당국은 오는 2월 말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접종 권장 대상부터 접종을 하고 그리고 19세부터 49세 일반 성인들은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이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있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현지 시간 12일 날짜로 소식 등을 이용해 미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승객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자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있어야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 코로나19 테스크포스와 관련 기관의 논의 끝에 마련된 방침은 1월 2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을 했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을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피해자 최 씨는 2008년 8월 10일 오전 2시쯤에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가 살해된 사건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사건 당시에 최 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다방 배달 일을 하던 최 씨가 택시 앞을 지나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요. 그 당시에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 씨를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며 이제 최 씨를 기소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정황 증거와 진술만으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2심에서도 감형되긴 했지만 징역 10년이 선고돼서 최 씨는 대법원 선고를 포기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무렵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받은 군산경찰서 경찰이 그 당시에 사건 당일 김 씨가 진범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증언을 확보해서 이제 수사에 나섰었는데요. 경찰은 이제 피해자 진범을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냈고, 그리고 그 친구와 이제 같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도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 진술이 바뀌었다면서 이제 진범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백을 받아냈고 그 자백을 바탕으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옥살을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 또 검찰 기소를 했던 그리고 재판을 했던 법원 이 다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16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이 아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당시 수사했던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도 좀 반성이나 잘못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자기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반면에 아하.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그 경찰 그 이모 반장은 여전히 최 씨가 범인이라면서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 측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을 토했었는데요. 그 재판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핵심 쟁점이 됐던 건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과 불기소 잡아했던 검사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질과 모두 위법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인이를 상습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호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어제도 관련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살인죄를 결국 적용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주의적으로는 살인 그리고 예비적으로는 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주의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사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대비라는 추가하는 혐의인데 애초에 검찰은 장 씨에게 그러니까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소 뒤에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아쉽고 송구하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철저한 공소유지와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 양모는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양모 측은 일단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숨진 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 이런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누워있는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자신의 이제 가슴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렸다지만 장기가 망가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지금 와서 부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살인죄는 아니고 학대 치사는 인정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보이네요. 그 일반적으로 이 아동이 이렇게 부모와 같이 자라고 있는 이 아동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제 증명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판례상으로도 그렇게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부모들이 하는 주장이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형량을 좀 줄여보겠다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재판 결과를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이만희 씨에게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 무죄가 나왔는데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의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등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이기 때문에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잠깐만요. 만일 그런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방역당국에서 카드 사용처 제출해라 이런 거 얘기하면은 호응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하지만 법원은 이제 이만희 씨가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요. 재판부는 이제 이만희 씨가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 대금을 치렀다.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어쨌든 방역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또 횡령하고 업무 방해는 일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가습기 사건 재판에 관련해서도 결국은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도 역시 무죄가 났고 지금 네. 계속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 일반인들의 법 감정하고 판사들의 판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취재하다 보면은 그 기자들과 이제 법조인 사이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법조인들 중에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법으로 그렇게까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과 법조인 사이에서 생각의 인식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방역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는 거에 대해서 김 기자 이야기도 재판부의 설명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의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등을 요구한 것은 자료 수집 단계다 이렇게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이 신천지의 협조 없이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을 어떻게 입수를 합니까? 왜냐하면 검찰 측이나 법원에서 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을 텐데 그럼 방역 당국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인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신천지 관련해서 이제 교인의 명단과 그리고 시설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명단을 제출한 것,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 그 이후 1,100건 정도의 명단을 제출한 것을 재판부는 어느 정도 협조를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민 여론에서 들끓고 일어나서 신천지 측에서 협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네. 글쎄요. 어쨌든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게 지금 1심 판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2심 또 검찰에 항소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신천지 측에서는 무죄 판결을 나오는 부분은 환영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다퉈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어쨌든 2심으로 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